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2020년 올해 글로벌 투자를 결산해보고요. 또 내년 시장을 바라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산별로 보면 어떤 자산들이 좋은 성적을 냈나요? 저희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해외 ETF하는 자문사여서 네. 올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났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뚜렷한 거는 그 전기차 테슬라 포함한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도 들어가 있는 LIT라는 미국 ETF가 있는데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심천 차이넥스 시장에다 투자한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중소형 기술주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런 쪽들은 좋았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 PBW라는 걸 들어갔는데 그쪽도 굉장히 좋은 연간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올해 ETF를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섹터를 잘 고르셔서 네.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 시장을 예측하면서 좀 예측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좀 이제 보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재창 대표님이 꼽으신 키워드는요. 시끄러운 중국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내년에 유망시장 가운데 이머징 가운데 중국, 한국 이런 시장을 꼽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라든지요. 일부 좀 또 재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과연 좀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은 노이즈처럼 지금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네. 특별히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부도가 상당 부분 쏟아지면서 네. 숫자로만 보면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에 오히려 중국에 부도설이 많았는데 그때는 거의 연간 190개 정도씩 막 부도가 났는데 그때는 국유기업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데 부도 숫자는 훨씬 적지만 국유기업의 부도 숫자가 70, 80%씩 되니까 훨씬 더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면을 반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도된 것 같다. 뭔가 계획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근거로는 그 12월 20일 날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저희는 중국의 이런 그 회의들이 발표될 때 구체적으로 내년도 중국 투자를 이제 가늠하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전면적 개혁 개방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도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예전에 정부가 지원해서 그냥 경쟁력 없이 커졌던 것들을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계획된 그런 파산이 아니겠냐라는 쪽으로 본다면 개혁 개방이라는 오히려 기회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 규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알리바바 포함해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큰 뼈대로는 중국도 요번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말한 과학기술 자립이라는 커다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기업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현재 2021년도에는 어떤 문제에 휩싸일 걸로 보여지느냐. 데이터를 정부가 주도할 거냐, 기업이 주도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지금까지 그냥 허용하고 개방했던 빅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그 주도권을 정부가 잡으려 하는 제도라서 이것은 꽤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 같다. 라는 말이고요. 투자 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빅텍을 버릴 거냐? 중국의 빅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기술 자립에 대한 중국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빅텍 기업들을 분할 매수해서 오히려 향후를 바라볼 수 있는 천천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좋지 않겠냐. 반대로 전면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내수를 강화하는 이런 정책의 어떤 혜택은 내수 관련 기업에서 볼 걸로 보여지니까 결국 중국 투자는 상반기는 내수 관련 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이즈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였는데 제목처럼 중국을 버리자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거 보면 변동성은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또 노려볼 만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장재창 대표님이 꼽으신 아듀 2020 또 2021년을 맞으면서 키워드 두 번째는 뭘까요? 확인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욕 증시 세 가지만 주목하자.
뉴욕 증시가 뭐 요즘은 국내 증시가 더 강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 기준점 역할을 계속하고 있죠. 세 가지 주목할 사항은 어떤 건데요? 네, 2020년도는 사실상 이제 대형주들, 특별히 빅텍주 위주의 어떤 그런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2021년도는 중소형주 위주의 또 다른 투자가 가능한데 키워드는 뉴욕도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고용,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는 경기 회복. 그래서 고용이란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느 국가든지 간에 아마도 고용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부든지 간에 고용을 집중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키워드는 인프라입니다. 네. 결국 미국도 인프라 투자에 관련돼서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 인프라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수많은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어느 기업이 더 수익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추천하는 ETF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두 번째 환경 같은 경우는 큰 대세입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환경과 관련된 테마나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은데 특별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이든 당선자가 말했던 바이 아메리카.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를 하시면 훨씬 더 그 강한 건 상승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은 경기 회복인데요. 네, 경기 맞습니다. 회복.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무래도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올해 장세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날 거라서 네. 이럴 경우 저희가 첫 번째로 뽑는 키워드는 경기 소비재라는 업종입니다. 자동차든 네. 뭐 호텔이든 여행이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업종 이름으로는 컨슈머 디스크리셔널이라 그래서 경기 소비재 업종 전체를 투자해 주셔도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재창 대표님이 보는 주목할 키워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아마 국내 증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 장세에 대비하면서 사이즈 전략을 가져. 사이즈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네. 요즘 증시는 한국이든 글로벌이든 그러니까 팩터 투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쪽 시장이 예를 들면 대형주만 가는 장세, 가치주만 가는 장세 이런 것들을 잘 조명했을 경우 수익률을 더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팩터 중에 사이즈, 대형주에 투자할 거냐, 중소형주에 투자할 거냐를 생각하는 거는 매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대형주 장세를 예상하시면서 실적 장세니까 오히려 대형주 실적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과거에 여러 번의 그런 그 사이클에서 그 실적 장세가 오는 걸 저희는 이제 사이클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여름 장세 같은 실적 장세는 전형적인 중소형주 장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이거죠. 실적이 좋아질 때, 경기가 좋아질 때 부도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비로소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발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장세를 겨냥한 투자를 할 거면 내년도 장세는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된 투자도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가 불가피하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021년은 오히려 중소형주에 관련된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차별화된 시각이시네요. 어쨌든 실적이 좀 좋아지면 그래도 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턴어라운드 되고 네. 경기 관련주 뭐 삼성전자, 화학정유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중소형주 중심의 사이즈 전략은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중소형주는 연초 효과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네네. 연초 효과에 국한된 건 아니신 아닙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커다란 그 위기 이후의 장세 네 번에 공통적으로 초반에 유동성 장세가 지나면서 실적 장세를 넘어갈 때 유동성 장세는 전형적으로 아직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라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때는 부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장세로 가는데 이때는 비로소 믿고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 있고 실적도 자기 자본이 적은 상태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여러 번 매번 그 위기 때마다 여름 장세에서는 중소형주 장세가 왔다. 지금 한국도 코스닥이 훨씬 더 활발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에 의한 그 봄 장세가 이제 지나가는 국면이고 실적에 의한 여름 장세가 네, 오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맞습니다. 거고, 네, 네. 거기는 이제 중소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는 그렇고 이제 해외는 말씀하신
인프라,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경기 소비재, ETF로 사시는 게 좋은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 다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될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지를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묶어놓은 투자를 하는 게 그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인모스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내년 증시를 바라면서 또 특별히 해외 ETF 이런 거에 집중하시기 때문에요. 뉴욕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 방향성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재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